그러니까 제임스 토니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가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한 100만 불 정도 받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다뤘던 게 잘했던 선수, 또 잘하고 있는 선수, 아니면 이제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 시간은 좀 재밌게 제 나름대로 소주제 붙인 거는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미한 선수 특집입니다. 그래서 UFC 계약할 때부터 해서 많은 화제를 끌어모았지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좋은 성적을 보이지 못한 선수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 춘별 보시는 이제 구독자분들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 본 내용보다 가장 재밌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선수는 이제 제임스 토니라는 선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토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복싱 팬 분들께서는 많이 좀 알고 계실 선수예요. UFC와 계약할 당시에는 뭐 80전에 육박하는 전적의 헤비급 챔피언 출신이었고요. 특히나 미들급, 또 우리나라 한국계 선수 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나디 골로프킨의 체급으로 잘 알려져 있는 미들급 72kg부터 시작해서 30kg를 증량하면서, 그러니까 총 5체급에서 활동하고 그 5체급 중에서 4체급에서 챔피언을 지냈던 복싱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좋은 실력을 보유하고 있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계약한 시점이 2010년도고 그 당시 이 선수 나이가 이제 42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UFC와 바로 계약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게 UFC 사장인 데이나 화이트가 그 전부터 뭐 타 종목의 인기 스포츠 선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바로 MMA 무대 데뷔시키는 걸 좋아하진 않았어요. 링 매거진이라고 해서 복싱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또 그 잡지 매체인데, 거기서만 하더라도 올해의 선수를 2번이나 수상했던 선수예요. MMA를 크게 분야를 나눌 때 타격에서 뭐 복싱, 킥복싱을 나누잖아요. 그런 만큼 어느 정도 한 부분엔 특화되는 선수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뭐 전체적인 주짓수라든지 레슬링 같은 그래플링 영역은 결여가 되는 선수잖아요. 그런데 이게 데이나 화이트가 이 제임스 토니를 또 영입을 한 게, 제임스 토니를 영입하기 이전에 2008년도에 WWE 슈퍼스타인 브록 레스너를 영입하면서 뭐 화제몰이에도 성공하고 흥행도 되고, 또 브록 레스너도 괜찮은 실력을 보여주면서 UFC의 그 또 인기도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아무래도 그 영향 때문에 또 이제 제임스 토니까지 그 영입이 이어지게 된 거죠. 킴보 슬라이스라는 이름을 또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브록 레스너를 2008년도에 영입을 하고 2009년도에는 스트리트 파이터, 흔히 말하는 그 길거리 싸움장으로 북미 내에서 굉장히 인기와 인지도가 높았던 킴보 슬라이스를 영입했는데, 그것도 대박이 터지면서 이제 제임스 토니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토니도 역시 계약에 성공하자마자 킴보 슬라이스를 바로 콜을 했어요. 근데 그건 본인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나 화이트가 그 전에 다른 단체에서 타 종목의 스포츠 스타를 데뷔시켰을 때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과 비난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데이나 화이트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런 용도로 선수를 쓰기 위해서 데려온 게 아니다라는 걸 좀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토니의 첫 번째 상대로 랜디 커투어라는 UFC 레전드 파이터를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랜디 커투어가 타격가 성향의 선수라면은 그래도 제임스 토니가 좀 해볼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랜디 커투어는 극단적인 그래플러 성향의 선수예요. 흔히 말하는 요새 그 클린치 파이팅, 넥클린치 잡고 여기서 어퍼컷이나 펀치를 때린다든지, 이거를 랜디 커투어가 더티복싱이라는 그런 전체적인 기술로 명명을 해서 그걸 개발한 개발자거든요. 근데 그런 그래플러 강자 이제 제임스 토니를 붙인 겁니다. 경기는 솔직히 뭐 경기에 대해서 크게 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토니가 그냥 원사이드하게 졌습니다. 랜디 커트도 굉장히 영리한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전에 인터뷰할 때도 뭐 내가 진다는 의견도 많은데, 내가 진다고 해서 MMA가 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제임스 토니를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시작하자마자 예를 들어서 원래 MMA 거리가 이 정도라면은 한 이 정도 거리에서 시작해요. 랜디 커트가 여기서 뺑뺑뺑 돌다가 태클도 허리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발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하게 움직였던 거죠. 제임스 토니는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 한 2분 3분 정도 생각보다 오래 버티긴 했지만은 아무것도 못해보고 그대로 서브미션 패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토니도 UFC와 계약할 때 42살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랜디 커터가 뭐 예를 들어 한 20대 중후반이나 30대 한 초중반 정도만 됐어도 나이 핑계를 댈 수 있는데, 랜디 커터가 제임스 토니랑 할 때 4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핑계도 이제 통하지가 않는 상대였고, 그리고 이게 제임스 토니가 너무 섣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UFC와 계약을 한 바로 그해 여름에 랜디 커터와 경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짓수나 그래플링 계열에는 아예 베이스가 없는 선수가 한 5개월, 6개월 준비 기간 동안에 그 UFC 탑급 레벨의 그래플러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좀 넌센스였죠. 그러니까 제임스 토니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가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데이나 화이트도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실수를 인정했어요. 내가 다시는 이런 매치업을 잡지 않겠다면서 제임스 토니를 바로 퇴출을 시켰습니다. 근데 제임스 토니는 남는 장사인 게 예를 들어서 복싱에서 좀 터프한 싸움 했으면은 여기저기 막 찢어지고 다치고 할 수 있었는데 서브미션으로 깔끔하게 패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은 많이 챙겨갔어요. 그 당시 제임스 토니가 뛰었던 대회가 프랭키드가 BJ 펜의 라이트급 타이틀전 2차전이 펼쳐진 UFC 넘버링 대회였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스타 파이터들보다 제임스 토니가 받은 파이트 머니가 가장 많습니다. 당시 프랭키드가 라이트급 챔피언인데도 파이트 머니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는 9만 7천 불 정도 가량이고요. BJ 펜이 15만 불, 그리고 상대편 랜디 코터가 25만 불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임스 토니는 50만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또 PPV 수당, 또 스폰서 금액까지 따지면은 한 100만 불 정도 받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임스 토니 입장에서는 뭐 그 나름 뭐 성공한 뭐 사업적인 움직임이었죠. 춘별의 초창기 그 컨텐츠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에 MMA에서 가장 중요한 건 레슬링, 그래플링이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임스 토니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이 와서도 이렇게 원사대기 진 것만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플링 영역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데나 화이트가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라서 본인의 잘못을 웬만해서 인정 안 하거든요. 근데 데나 화이트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만큼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이런 좀 서커스 매첩이라고 하죠. 이런 거는 없어질 것이고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낙하산 인사를 부활시키는 사람이 다시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낙하산 인사의 두 번째 주인공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댄스!